네, 안녕하세요. 한투자입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항상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의문점과 그다음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재개발, 재건축은 관련되는 기간이 허가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문제 기간은 교육청. 여기는 웬만하면 다 걸려요.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두 번째, 환경과 뭐 그다음에 도시계, 토목, 건축 등등 제가 보기에 한 30개 이상 관련 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 법령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 허가기관 담당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모릅니다. 보통 담당자들이 2년 정도 근무하면 정말 많이 근무해요. 2년 동안에 실제로 허가를 맡아보거나 허가를 내준 경우는 거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찾아보고 시간이 걸리고 잘못되면 다시 보완 요청하고 등등의 어떤 뭐 절차상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또 조합도 절차상의 절차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헤매는 거죠, 서로. 그다음에 또 관련된 거기 시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등등 나서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사, 정비업체, 철거업체 이런 그 사업자들은 본인의 이익을 최대로 얻으려고 노력해요. 만약에 물가가 올랐다면 물가, 건축비를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개발 이익이 많이 생겼다면 개발 이익의 일부를 받고 싶어하고, 철거업체들은 가능하면은 철거비를 줄이려 하고, 정비업체들은 정비비를 많이 받고, 또한 일을 대충 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 주택, 시장, 건축, 감리, 철거, 허가 기관들이 계속 이 변하는데 이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시장 변하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굴곡, 꼭대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한 경제도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건축비 폭등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거의 없죠. 감리 업체가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철거 허가 기관에서도 제동 걸기도 하고, 상가 임차인 주변 토지 소유자 이분들도 정말 사업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변 토지에서 본인 집이 금이 간다는 둥 등등을 해서, 아니면 소음이 난다는 둥, 먼지가 난다는 둥 등등 해서 이의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허가 담당할 때 매일같이 이런 내용 들고 와갖고 저도 매일같이 정비업체 내지 조합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잖아요.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 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임차인들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갈 때 돈을 받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상가 임차인 더더욱 여기서 나가버리면 다른 데 장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의 터전을 잡은 데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지, 여기를 옮겨버리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나가고 싶지 않죠.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너무 길어갖고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바뀌어요. 법령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조합장이 죽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는 수원시장이 바뀌기도 해요. 내지 국회의원이 바뀌거나 등등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위험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장의 부자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가 없습니다. 조합장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개발을 해서 부자한테 비싸게 팔겠다.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합장이 부자인 경우 드물잖아요. 되게 그 오래된 아파트에 오래된 주택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사업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이후에 대한 완공된 이후에 대한 건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은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원들, 소유자들이 본인이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시공사가 짓는 거다. 아니면 정비업체가 대행하는 거다. 아니면 조합장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져야 된다, 이렇게 져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많으면 배가 산 위로 간다고 하는데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아는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문제는 조합이 사업 내용, 절차 등등을 몰라갖고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대응 능력이 없고 아니면 또 느리거나 적극적이지 못하죠. 뭐 소극적이거나 모른다거나 그냥 뭐 시간 되는 대로 가거나 등등 그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조합장이 된다면 돈을 벌려고 해요. 시공사, 철거업체, 정비업체, 무슨 업체 수도 없이 많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조합을 분열시켜서 본인이 조합장이 되려고 합니다. 또 그 사람 똑같죠. 변경될 적마다 조합은 어려워지고 정비사업은 점점 산이로 가면서 조합장은 혼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 조합이 사실 미래의 가격, 예측, 사업성 구성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전적으로 시공사, 정비업체만 의존합니다. 일반 분양을 할 때 수익성 평가를 할 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얼마나 나올 건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한 건축비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런 걸 계산해보면 사업성이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뭐 정비업체 갖고 온 자료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조합장이 끌려다니죠. 여기저기. 결국 조합은 부패하고 조합장은 욕심만 내고 나태하고 무능합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로 사업 기간이 늦어지면 결국 건축비 계속 상승하겠죠. 또한 이주비 대출 받았으면 이주비 계속 나갈 것 같고 건축비 대출 받았으면 건축비도 계속 나가죠. 또 기타 뭐 조합비 아니면 철거비 기타 비용도 계속 나갑니다. 비용이. 나중에는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죠. 비용이 계속 나갔으니까. 상기 같은 여러 문제 있는 정비 사업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조합장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조합장이 잘하려면 아니면 조합이 잘하려면 대의원들이 잘하려면 뛰어난 조합, 주변에 인기 있는 구조 형태, 단지, 조경, 절차 등을 수도 없이 연기를 해야 되겠죠. 연구 안 해갖고 어떻게 되나요? 공부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장이 내지 조합이 여론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딘가 굉장히 실수가 많이 발생돼요. 특히 대표 추진회의, 무슨 회의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자주 해야 문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발생되고 알아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 해야 되겠죠. 시공사, 신탁사, 정비업체, 철거업체 등등 선정할 때 뭐 아무 문제 없다면 조합이 문제가 없다면 엄격하게 선정해야 됩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원에 많은 문제 사업장들이 있었어요. 우리 메탄동 힐스테이트는 조합장이 10억을 먹었다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뭐 몇십억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현자 소장하고 같이 구속되었죠. 그 다음에 화서동 재건축, 화서주공은 돌산이 나와갖고 끊임없이 연기하고 사업비가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건선 3주공은 건선이 편한 세상으로 재건축을 할 때 철거업체 등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뭐 여러 업계들을 동원해 갖고 사업을 조합 회의 참석을 못하게 해서 결국은 비대위가 수력 정지 신청해서 나중에 세대당 8천만 원인가 정도를 부담하였습니다. 10메탄 아파트, 지금 메탄 위반 하늘채죠. 거기는 임차인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생겼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8달 재개발 정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8달 재개발은 8구역은 뭐 깽가리를 매일같이 쳤어요.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팠고, 건선 6구역은 해제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래서 조합장이 바뀌었는데 조합장이 모든 서류를 갖고 날랐죠. 그 다음 조합장은 서류 내용을 모르니까 절차를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8달 19역은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내장재 등등을 애국 이태리 업체를 써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8달 3구역은 어떻게 잘못해서 해제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동 10구역 해제 그런 왔다 갔다 한 상황도 있었고, 한신 아파트는 아시죠? 시공사가 중간에 바뀌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조합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만현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도 싫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영통 2구역 아시죠? 요즘 학교 문제 때문에 또 들썩들썩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수원시에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만 1, 2단지도 하고 있고, 군 3안도 있고, 조원 벽산, 우만 1동 재개발, 매개세류 재개발, 각각의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끝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문제 있는 정비 사업을 어떻게든지 다수가 참여하고 문제점을 빨리 알아내고 그 다음에 대표회의를 매일같이 해서 미리미리 예견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지 됩니다. 우만 1, 2단지는 학교가 문제가 클 거예요. 거기도. 그 다음에 우만 1동은 고도 제한 문제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진 않겠죠. 매교 세류도 결국에는 반대 세력도 존재할 거고 주변 하청과 어떤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조원벽산 구은 3안 같은 경우는 사업성 계산할 때 상당히 조합원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존재할 것입니다. 영통 1구역 지금 어떻게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중간에 건축비가 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건축비가 올라올 줄은 몰랐겠지만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면 과연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을까요?
우리 수원시 재개발뿐만 아닙니다. 모든 서울, 수도권의 모든 재개발들이 이런 상황을 계속 겪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니, 없을 수는 없죠. 조금 이런 시행착오, 어려움, 그다음에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모두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진짜 이 아파트를 완공됐을 때 찾는 소비자한테 최대로 멋있는 최고로 높은 가격의 아파트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무궁무진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 어떤지 항상 저는 고민됩니다. 제가 참여하고 싶어도 또 싫어하는데도 저를 굉장히 싫어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